안녕하세요, 전수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입니다. 요즘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집거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뭐 많이 올랐다가 좀 요즘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침체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좀 아껴보겠다 해서 집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또 사기나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등기부등본이라도 볼 수 있으면 정말 어이없는 사기, 정말 어이없는 사고는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신문 기사인데요. 매일경제. 피터팬의 좋은 방구하기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매월 이렇게 통계를 내놓는데 보면 작년 1월에는 직거래 건수가 매물 건수가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되는데 올해 1월에 뭐 작년 대비 매매는 40%, 전세는 뭐 30%, 월세는 5%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늘어나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대치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은 간단합니다. 뭐 소유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근저당권, 뭐 융자 대출이 얼마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 정도까지 이렇게 간단한데, 오늘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등기부등본은 이제 아파트인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기록사항이 많겠죠. 복잡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면 일반적인 간단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인데요. 이제 거제 대표 아파트죠. 이제 거제 수월동에 위치한 수월자이 아파트입니다. 이제 이 건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기보다는 굉장히 기록상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등기를 출력하실 때 보면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고, 요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사항. 이 등기를 보시면 빨간 줄 찍찍찍 꺼져 있는 게 있죠. 쭉 보시면 빨간 줄 찍찍찍 꺼져 있는 거. 이렇게 있죠. 빨간 줄 찍찍 꺼져 있는 거. 요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예전에 있었지만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리가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된 내용인데, 요 등기를 출력할 때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 요게 다 나옵니다. 요게 다 나오는데, 등기 보기가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출력을 하실 때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소된 사항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나오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집합 건물은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 많이 분양된 상가들, 그런 것들 다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등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는 세 가지 종류. 토지, 건물, 또 이런 집합 건물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요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 여기에 집합 건물, 토지, 건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표지부는 건물 현황이 나옵니다. 건물 현황. 자, 말소된 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건물 현황. 뭐 주소가 어떻고, 동이 어떻고, 그 청당 면적이 어떻고, 이게 표지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지부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은 이제 대지권이라고 있어요. 대지권. 이게 이제 68,960제곱미터요. 굉장히 큰 땅이죠. 이 아파트 전체가 68,960제곱미터입니다. 68,960제곱미터인데 곱하기 0.30 2860평이 돼요. 엄청나게 땅이 크죠. 그래서 대지권이라고 표시를 해요. 이 집합 건물은 그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전용 면적에 대한 표지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전용 면적이 나와요. 이렇게 전용 면적이 이게 35평형인데 84,654, 요즘 나오는 34평하고 똑같죠. 전용 면적이 이렇게 나오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보입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지권 표시가 되죠. 대지권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 땅이 2860평이잖아요. 2860평 중에 내 땅은 내 대지는 2860평 어딘가에 내 땅이 있는데 50.5840 곱하기 0.30 15.3평 정도 된다 이거야. 내 땅은. 이 건물은 전용 면적은 25평 정도가 되고 대지권은 15.3평 정도가 된다. 내 땅이 그 중에 이 아파트 전체에 내 땅이 한 15평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3평 정도 된다. 네,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팔 때도 같이 팔아야 됩니다. 건물 따로, 대지권 따로 이렇게 팔 수는 없습니다. 네, 엄청 같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고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집주인이 누군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현재 법적인 다툼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번, 손위번호 1번을 보시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이제 분양을 한 거죠. 이제 이때 분양 2009년에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고, 이때는 소유권이 일단은 신탁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금지사항은 신탁사를 소유자로 하는 이유가 이제 분양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저기 뭐 입주 예정자 누군가 분양을 받았겠죠. 동의를 받지 않고 당해주택의 양도 또는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감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제 2번에 요 보시면 이제 소유권 이전됐죠. 이제 이분이 이제 박상희 씨가 분양을 받았어요. 2009년 4월에. 원래는 2008년 4월에 했는데 뭐 시간이 흘렀겠죠. 흘러가고 아무튼 2009년 4월에 박상희 씨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여기 그리고 1번 신탁 등기, 아까 이거 제한물권 이제 소유권이 이제 개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말소를 한 거죠. 말소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 박상희 씨 주소도 이렇게 찍찍 꺼져 있습니다. 그죠? 찍찍 꺼져 있는데 2-1번을 보면 2-1번은 2번하고 2-1번은 같은 순위라 보시면 돼요. 이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순위라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주소를 원래 자이열로 주소를 했다가 다시 아주동 어딘가로 했다가 다시 자이로 주소를 옮겼네요. 그죠? 이 정거란 거는 뭐냐면 이사를 했다 이겁니다. 주소지를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거는 이사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금지사항 등기 다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박상희 씨가 요 4번에 보시면 2016년에 김태승 씨한테 다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4억 6천에 하죠. 4억 6천에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는 요 김태승 씨가 이제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면 계약을 할 것 같으면 김태승 씨하고 만나야 되겠죠. 만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주인이 등기를 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를 출력해서 가야 되겠죠. 등기를 출력해서 가서 김태승 씨하고 만나서 김태승 씨 신분증 확인하고, 뭐 신분증하고 본인하고 확인하면 안 되고 신분증하고 이 등기부등본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태승 씨가 맞고 생년월일 주민번호 다 확인해서 소유권이 확실한지 보고, 뭐 제일 정확한 거는 집문서 있죠. 집문서 정확한 명칭은 이제 등기 필증이라고 합니다. 그 필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라면 요 내용은 일반적인 집이라면 요 내용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해도 하여튼 계약은 웬만하면 이런 집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기입 등기에 들어가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유권을 확인하시고 다 확인하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면 돼요. 계약금을 입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승 씨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김태승 씨 계좌로 입금을 하고,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을 넣을 거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중도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잔금이 있겠죠. 그러면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을 넣기 전에 또 등기를 다시 출력을 해봐야 되고요. 또 잔금이 있으면 당연히 잔금 전에도 등기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혹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중간에 압류가 들어올지 가압류가 들어올지 또 융자를 추가로 더 받을지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등기를 출력하면 사건 처리 중이라고 떠요. 이제 전산상에.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서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확인해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 무슨 내용이냐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해서 진행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하기 전에는 등기를 항상 출력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 진행 중인 거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KB 캐피탈에서 또 이제 가압류가 들어왔고요. 한 2천 얼마 해갖고, 그리고 국민카드에서도 뭐 카드 값에서 1,700 얼마 들어왔고, 또 이제 아주캐피탈에서 이제 경매를 넘겼네요. 그죠? 아주캐피탈에서 경매를 넘겼고, 그리고 경매를 넘기니까 이제 거제시 지방세겠죠. 지방세가 체납돼서 또 압류가 됐고요. 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가 또 미납이 돼서 또 압류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용보전기금, 이제 국가기금은 어떻게 대출을 받았겠죠. 맨 처음에 얘들이 이제 900 얼마를 이제 압류를 했는데, 가압류를 했는데, 직원이 실수를 했나봐요. 이제 실제 금액을 정정을 했네요. 가압류 정정해서 4,955만 8,994만. 이 4자를 빼버렸네. 그죠? 이 직원들 욕을 좀 먹었겠네요. 이 직원은.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각구가 그렇고. 자, 을구는 이제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뭐,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권이 있을 거고, 또 전세권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통상적인 건물이라면. 또 보실까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을 했지만, 박상희 씨가 맨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4,800만원. 이제, 박상희 씨가 분양을 받았죠, 분양. 박상희 씨가 분양을 받아서, 이때는 채권 최고액이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많이 받진 않았어요. 요거 채권 최고액 제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4,800만원이다.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만약에 1억을 빌렸다. 1억을 빌리면, 은행이 이제 이 담보로 또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근저당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만약에 원금만 설정을 한다면, 은행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금은 1억을 빌려주는데, 1억을 설정해보면 이자를 못 받잖아요. 나중에 연체됐을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1금융에서는 120%, 또 2금융은 한 130% 정도, 그리고 대부업체는 150%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요 원금을 계산할 때는 여기 이제 근저당 그 채권 최고액이잖아요. 지금 4,800만 원인데 만약에 1금융이라면 지금 스탠다드 차트는 1금융인가 2금융인가 좀 헷갈리는데 2금융으로 들어가는가요? 아무튼 나누기를 해보시면 돼요. 120%라면 나누기 1.2 딱 떨어지네요. 그죠? 4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4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1.2, 1.3, 1.4, 1.5 뭐 이렇게 해보면 딱 떨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금을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11년에 전세를 줬죠. 2억 2천에 전세를 줬습니다. 2013년 3월 만기돼서 하여튼 이거 말소된 사항입니다. 다 내준 거죠. 그죠? 다 내줬고, 전세가 이제 끝나고, 전세가 언제 끝났나? 전세건이 2012년 1월에 이제 해지를 한 다음에 이제 돈이 좀 필요하셨나 봐요. 이제 박상아 씨가. 그래서 경남은행에 이제 채권 최고액 2억 4,200만 원 용자를 받았습니다. 뭐 원금은 한 2억에서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태성 씨, 아까 소유자죠. 지금 현재 소유자죠. 소유자한테 이제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현대해상에서 3억 240만 원, 3억 240만 원 원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3억 2 400 000 나누기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저걸 했네요. 그러니까 3억 6천에 거래를 했었죠, 그죠? 2억 5천 받아서 아무튼 이분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받고 5번 근저당은 말소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돈이 또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2016년 3월에 또 추가로 신협에서 채권 최고액 3,6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고 또
건재당이 또 있네요. 자, 김태성 씨가 아무튼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1월, 3월, 자, 3월, 또 3월, 또 3월, 또 7월. 이 2016년에 좀 많이 힘드셨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2억 7,960만 원을 또 받았네요. 아주캐피탈에서 받고, 앞에 이 현대해상은 다 해지를 하고 말소가 다 되고, 또 아주캐피 추가로 9,3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를 못 내서 이게 이제 그 경매가 아주캐피탈에서 경매를 넘긴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형님, 누님들, 사장님, 사모님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 등기를 보면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직거래 하시기 전에 최소한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해서 소유자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금 넣기 전에, 또 중도금 넣기 전에, 잔금 넣기 전에, 그때 입금하기 전에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그날 그 시점에 출력을 해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진짜 어이없는 사기나 사고는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로 뭐 홍길동이 소유자라면 꼭 반드시 홍길동한테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월세든 보증금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홍길동 소유자한테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작정하고 사기치는, 막 위조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웬만한 사기는 당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